안녕하세요. 부동산 탐구 생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제재 초읽기에 들어갈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에서 4년으로 법무부와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화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주택시장의 임대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한제는 이미 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 등록을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하였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혜택들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겠고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분들 만기가 가까워지면 계약 변경 사항에 관해 문의들을 주십니다. 임대인분과 임차인분들 각각의 입장이 다른데요. 만기 시 자동 연장이 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 청구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6개월에서 1월 이내 하셔야 하고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서로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약 묵시의 갱신이 된 후 사정상 해지를 해야 할 경우 제6조 2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성상 평면적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만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 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도 세입자 또는 보증금을 준비해 두는 기간인데요. 통상 묵시 갱신은 특약사항 없는 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십니다. 혹여나 급한 사정으로 통보 후 3월 이내에 나가실 때에는 임대인분과 협의합니다.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의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액된 부분만 추가로 계약서 작성. 두 번째,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입니다. 첫 번째,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 증액된 보증금만 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요. 기존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뜻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시고 변경 계약서로 작성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는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재계약 시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이고요. 혹시나 있을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체 보증금은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십니다. 기존 계약 이후 다른 권리에 대해 보증금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특약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작성하시는데요. 예문으로는 본 계약은 몇 년 몇 월 며칠 체결한 기존 전세 계약서에서 보증금 얼마 원으로 증액한 계약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임. 상기 계약은 상호 협의하에 임대보증금 금 얼마를 증액하여 몇 개월 갱신 연장하는 계약임.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함 등으로 기재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전월세 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발표 이후에 10월 17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9년 9월 주택 매매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 전월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19년 9월 주택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1.5%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제도 도입을 앞두고 2년마다 이사 준비를 해야 했던 임차인 분들에게 기간 연장의 혜택은 다소 반가운 소식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시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미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은 임대료 상한 5%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급 감소와 단기적으로 전월세값 급등 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데요. 내 집을 마련하시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변화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 방법과 장단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